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시드가 작은 규모도 아니고 그 말씀하신 그 퀀트베이스 기반의 거래를 꾸준히 행하신다면 이게 삶에 있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구조인데, 전업을 원하시고 그 중간에 어떤 벽이 막히셔가지고 이렇게 솔루션을 받고 싶어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 핵심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내가 시드가 1억인데 한 10% 정도는 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클에서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가? 뭐 어떤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궁금증이 크신 건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제 욕심 때문에 사실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속도로는 5, 6년이 최소한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 시간 동안 또 회사 생활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갑갑하고 물론 남들이 보기엔 아직 뭐 5, 6년 후에도 저는 40도 안 되니까 그 정도면 뭐 욕심이 과한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3년, 4년이나 이렇게 꾹 참고 열심히 전업을 준비했는데 사실 이런 사람도 저는 조금 적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 10년을 준비해야 되네. 이 걱정이 이제 좀 답답함이 있어서 일단 주동님을 찾아왔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제가 좀 수익이 꾸준히 이제 난다고 하지만 분명히 요즘 같은 이제 하락장에는 크게 손절도 나오고 2018년에 주식을 처음 했었는데 참 18년이 저는 작년 코로나보다 훨씬 어려운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코스피 2600에 처음 진입을 했는데 그게 이제 3년 동안 보지 못한 하락장이었어서 이제 그랬을 때 과연 제가 전업을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실 지금 수익은 나고 있지만 확답은 솔직히 못 내리면 지금 작년부터는 그래도 상승장이고 횡보가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유지되지만 하락장에서 살아남을 자신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주동님은 코로나 때 그 수익 인증하신 것도 그렇고 사실 13년부터 이제 전업을 하시면서 사실 굉장한 능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운영의 그 팁들을 조금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다음 질문이 원래 시드가 최소 5억은 있어야 전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왜냐면은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1년에 한 10%, 20% 정도씩 원래 수익을 보통 가져가시는 전략을 많이 하니까 전체 시드 대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전업으로서 생활비나 유지가 되려면은 5억은 있어야 10% 수익이 났을 때 5천만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생활이 가능하겠구나라고 계산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제 영상에서 신봉이 그 친구가 나오는께서 약간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물론 그분은 가치 투자자시지만 이제 장기로 투자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도 똑같고 사실 저도 돈을 굉장히 아끼는 편이거든요. 비빔밥만 먹지는 않습니다만 라면 먹고 맨날 라면보다는 비빔밥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사실 제가 요새 그나마 실력이 나와서 이제 CAGR의 연수익률이 이제 평균적으로 한 20-30% 정도가 나오는데 아마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3에 이제 6승이 5억이 바로 나오고 지금 제가 시드가 1억이니까요. 그 다음에 1.2의 이제 9승이 보통 5억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6년에서 이제 좀 제가 운이 없다 뭐 이러면 한 10년은 걸리겠구나라고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복리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 모이니까 그 정도 걸리고 그럼 그때 퇴사를 해야 되나? 네, 맞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은 전적으로 일단은 생활비나 이런 거는 회사의 근로소득으로만 하고 맞습니다. 시드는 계속 복리로 굴리고 네, 맞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네, 지금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월급으로도 그건 충분히 가능해서 시드를 안 깨도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형의 그 초창기가 굉장히 거의 똑같네요. 저도 영상에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월급 통장을 퇴사할 때까지 한 번도 안 고, 저는 반대 약간 다르지. 그러니까 손을 안 대. 주식으로 번 돈으로 일부 빼서 생활을 하고 저는 월급 계좌를 퇴사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뺐어요. 네, 영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전업할 때 또 많은 도움이 되긴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시드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이렇게 하고 계신 거고 그러면은 이 정도의 준비와 이 정도의 전략을 갖고 계시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뭐 저의 솔루션이 필요한가 싶기도 한데 핵심적으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이 딱 정확하게 뭘까요? 하락장에 대한 대응도 있고 사실 수익률이 주동님께서는 사실 연 100%가 거의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셨어요? 연 한 50%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시드가
1억이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1,500도 이제 중간에 까지시지 않습니까? 10월에. 맞아요. 되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분석하셨네요. 되게 분석을 많이 하셨네요. 그때 사실 대부분 전업투자 이제 무너졌을 텐데 결국 그거를 한 4달 만에 이제 거의 회복을 다 하시고 결론적으로 좀 정리하면 부족한 게 단기 트레이딩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게 사실 첫 번째로 부족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단기 트레이더로서 뭐가 부족할까를 생각할 때 저는 재료를 사실 잘 해석을 못합니다. 재료의 강도라던가 테마의 강도 이런 걸 정리도 좀 잘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시간 손절이라고 하죠. 소위 이게 단기 트레이딩 하면은 며칠이 지나면 수익이 나든 안 나든 팔고 새로운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미련이 있는 겁니다. 제가 분석한 게 저퍼고 박스도 돌파했고 살짝 물렸지만 결국에는 갈놈인데 기업 분석한 게 편향이 생겨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편향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얘는 나중에 결국에는 갈놈인데 맞습니다. 내가 굳이 시간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되나? 정확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몇 달을 또 그냥 들고 있고 물려도 별로 코로나 때 뭐 마이너스 60% 당연히 찍히지 않았습니까? 코스닥으로 하다 보면 그때도 내가 뽑은 종목인데 이거 결국에는 올라온다 했고 실제로 다 올라오고 다 수익 실현을 했는데 물론 몇 개는 이제 또 손절을 치기는 칩니다. 이건 도저히 차트가 아니다 싶으면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연 한 20-30%는 어느 정도 나는데 전업을 하기엔 좀 되게 부적절한 사실 마인드다 보니까 맞아요. 만약에 전업을 하시려면 정말로 5억 이상의 시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마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전에 제 영상에 나왔던 그 친구 신봉이 친구의 그 전략이 아마 가장 유력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맞습니다. 그 친구도 아마 이제 5억에서 처음에 지금은 더 늘어났겠지만 전업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가 대략적으로 뭐 5억 정도 시드가 됐다고 했을 때 한 4억 정도는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그 친구는 물론 가치 투자지만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중장기 포지션을 쫙 깔아놓고 그리고 한 1억 정도 1억 정도를 단기 매매 눌림목을 연습을 해서 그걸로 한마디로 지금 근로소득을 얻는 것처럼 그걸로 이제 캐시플로우를 찍어내는 거죠. 네, 정확히 사실 지금 제가 그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그게 가장 원하는 방향성이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냥 스스로 좀 재밌는 게 제가 앞으로 배우고자 하는 방향과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렇게 와주신 구독자님의 그런 기본 베이스인데 원하시는 건 이제 반대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 거래가 필요하다. 그 신봉이 형님도 그 영상에 나오셨을 때 그 주력 본인의 플레이는 장기 투자이지만 어쨌든 본인의 생활비는 사무일성 거래로 창출을 하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가려우신 부분이 아니신가. 사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동진님이 부러운 거죠. 오히려 이렇게 그 고수분을 옆에 두고 사실은 이제 저는 진짜 시장에서 13년부터는 거의 지금 8년째이신데 살아남으신 거가 이미 고수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하락장하고 횡보장 상승은 다 겪으시지 않았습니까? 수익이 일정하고 개인적으로 진짜 매매를 저도 이제 4년 차지만 하면서 생각하는 건 결국에 기법이 최우선은 아니고 주식에서 승률이라는 게 정말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60%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뭐 피터 린치도 65% 정도였다고 이제 들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손절을 얼마큼 빨리 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이제 배우기가 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이제 조금 단타도 많이 쳐보고 신법도 열심히 가다듬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사실 1년에 매매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약하나.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예 스타일이 좀 확고하시잖아. 완전 되게 회전율도 별로 없고 중장기로 이렇게 가져가시는데 여기에서 일부 포지션을 따로 빼서 만약에 단기 매매를 배운다고 해도 본인의 스타일이 확고한데 이거를 새롭게 또 받아들이는 데까지 어떤 또 많은 내 편향과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너무 어렵죠.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단기 매매를. 그래서 단기 매매에 대한 기본 베이스도 역시 제 유튜브에서는 눌림목을 위주로 대부분 다루잖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근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눌림목 단기 매매를 좀 하셨나요? 네, 실제로 돌파 후 눌림을 제가 좋아해서 이메일 제가 보내드렸을 때 단기 계좌도 2달 지난해 하지 않았으니까 중간에 하다가 이제 출근해야 돼서 했는데 그때 수익률이 물론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했지만은 나쁘지는 않았는데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 마음이 그렇게 조급한 성격은 아니다 보니까 물론 회사는 금방 그만두고 싶지만 이제 매매 스타일은 짧게 먹어야 된다는 아니다 보니까 좀 보수적이시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딱 얘기를 들어봤을 때 드리고 싶은 방향성에 대해서 드리자면은 일단 본인의 그 확고한 퀀트 베이스를 열심히 분석한 그런 베이스도 있고 그거는 정말 강하게 나의 딱 중심
갖고 주 전략으로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꼭. 그리고 나서 단기 매매를 좀 포지션 따로 계좌를 만들어서 연습을 하셔야겠죠. 근데 절대로 이 단기 매매 비중이 이 주 계좌보다 한 20%를 넘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이제 연습하는 용도. 만약에 시드가 1억이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일단은 연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1,000만 원 안에서도 또 분할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인지라 우리 그 1,000만 원 수익 내다가 갑자기 수익이 잘 나는 것 같아. 그럼 사람이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나머지 9,000만 원 요거는 만약에 지금 시장이 재미없어서 계속 비일비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단기 매매 수익이 좀 나네? 한번 슬쩍 2,000~3,000만 원 더 빼갖고 더 빼갖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공개해서 사라지고 어느 순간 단타 계좌에 다 몰려서 갑자기 막 거기에 승부를 보고 있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해외 선물 그렇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저도 실제로도 그런 걸 많이 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거를 잘 지키셔야 돼요. 하기 힘들다 싶으면 아예 단기 매매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내 전체 시드 대비 보수적으로 잡아서 운영을 할 자신이 있고, 장기 투자대로 1년에 한두 번이든 수익 실현하면서 복리로 시드 늘리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나름대로 본 계좌의 시드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퍼센트가 10%, 20%는 단기 매매를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늘어나니까 당연히 추가로 단기 매매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도 계속 연습하시고, 그러면 서서히 그릇도 커지고 본 계좌도 커지고,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지금 계속 생활하시면서 확실하게 단기 매매 수익으로 쭉 검증을 하실 거 아니에요? 스스로도 계속 충분히 근로소득의 정도의 이상의 수익이 나올 것 같다. 실제로 나오고 있고 1년 이상 나왔다. 그게 뭔가 잡히고, 그 다음에 든든한 본계좌도 역시 내 예상대로 좀 더디지만 그래도 잘 늘어나고 있다. 이런 모든 박자가 다 맞춰졌을 때 그때 한번 전업을 도전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주 생각은 어때요? 저는 약간 좀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전업은 할 거면은 이왕 좀 어린 나이에 해야 되고, 아니면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역시 저도 극단적인. 저도 출발할 때 목숨 한 10개 정도 걸었는데 아마 한 7개는 날아간 것 같거든요. 3개 남았을 때 형을 만났는데 약간 이건 우스갯소리고, 아마 제일 답답하신 게 그 단기 거래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막연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아까 형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게 퀀트를 새로 짜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만의. 근데 그게 이미 기본 베이스가 있어버리니까 더 벽이 클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구독자분들한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대장주만 한번 해봐라. 대장주도 그 하루의 사이클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9시에 보지 않더라도 타임컷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하면은 그것도 어쨌든 눌림의 기법이죠. 그런 식의 한 2~3일을 바라보는 거래만 해도 충분히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 꽤 잘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 또 대장주로 종목 선정을 하느냐, 그 부분이 또 중요할 수가 있고, 결국에 종목 선정이 또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이게 어쨌든 경험을 또 많이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은 솔루션 받으신 대로 거래를 좀 많이 해보셔야 좀 길이 생기지 않을까. 일단은 종목 선정이 어쨌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종목 선정을 정확하게 딱 집어낼 자신이 당연히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럴 때는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개의 종목을 동일하게 다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동시에 5개 종목, 10개 종목을 이렇게 같은 타점에서 반복 돌린다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부터 또 어떤 특성이 있는 종목들,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들, 어떤 거래되고 어떤 시가총액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률이 잘 나오는 또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스스로 본인의 원칙, 기법화 시키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잘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에 어떤 눌림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제 유튜브를 보셔서 어느 정도 제가 어떤 스타일로 하는지 알고 계실 거고, 눌림목에 대해 알겠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다 싶으면은 연락하시면은 시간 되는데 한해서는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도 당연히 완벽하지 않고 저도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시원하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말도 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확실하게 단기 포지션을 비중을 늘리지 말고 이렇게 가시면은, 그리고 여기서도 확실하게 장기 투자에서 만든 콘트 베이스의 기법처럼 여기에서 단기 매매에서도 지금부터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시다 보면은 5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3년 내로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이 딱 잡히고 어느 정도의 확률이 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때 결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 봤는데 불구하고 확실하게 확률이 안 나온다. 그럼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좀 더 미뤄질 수는 있겠죠. 이 정도의
시도는 당연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그쪽으로 방향성을 가시는 게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오랜 시간 첫 만남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주식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이야기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저와 함께 이렇게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연락이 굉장히 주동 이렇게 많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뽑힐 줄은 전혀 몰랐었는데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동진님도 되게 현실적인 질문을 날카로운 질문 많이 해주셔서 저도 좀 조급한 마음을 약간은 버리고 제 가족에게도 사실 설득할 수 있는 솔루션 아닌가 사실 저도 생각은 합니다. 제 가족을 설득 못 시키면 사실은 제가 전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조금은 어떻게 제 조급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신 것 같아서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굉장한 덕질을 좀 하시는 느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저도 주식을 정말 덕질을 한다? 약간 덕후 같은 느낌을 정말 그렇게 파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공감들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같은 열정 너무 욕심만 내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하시다 보면 별로 그렇게 걱정이 안 됩니다. 잘 하실 것 같고 저도 충분히 정말 잘 되실 것 같은 그 느낌이 물씬 풍기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구독자분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처음인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